윤 전 대통령 상황도 좀 확인을 해보죠. 윤 대통령 파면 사흘째인 오늘요.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면서 이사 시기 또 장소 이런 것을 물색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사저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도 좀 전해지고 있는데 송국권 우리 저 본부장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주쯤에 뭐 어디로 뭐 이렇게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파면 선거를 받고 나서 사흘 만에 옮겼는데 사저로 그때도 한 하루 지나니까 그때 그 야당에서 빨리 안 옮기고 뭐 하느냐 이렇게 뭐 이야기가 막 나왔어요. 지금도 저 슬슬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사흘째고 그리고 아마 아크로비스타로 이번 주 중에 옮길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아크로비스타에는 경호동이 없다고 하지만은 맞습니다. 그때 6개월 동안 그 당선인 포함해서 6개월 동안 거기서 출퇴근을 했어요. 그래서 경호 시스템은 경호망은 다 갖춰져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당장 제3의 장소로 가기에는 어떤 경호동 설치나 이런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번 주 중에는 이번 주 초반쯤 옮길 겁니다. 이번 주 초반쯤에 아크로비스타로 옮겨서 거기서 당분간 머물다가 제3의 장소로 물색을 해야 돼요. 거기서 계속 주민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일단 아크로비스타로 갔다가 다른 장소를 또 물색을 하고 거기에 또 경호동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뭐 어떤 주택을 구입을 한다면은 이것도 안에 수리를 또 해야 되고 하니까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뭐 앞으로 밟아 나갈 거니까 그 정치권에서 너무 이렇게 몰아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지금 파면 결정에 따라서 후속 조치들이 지금 잇따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실 홈페이지 어제 운영이 중단이 됐고요. 또 윤 대통령의 페이스북 등 SNS 계정도 20대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이렇게 변경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수석급 이사들 이 참모진 모두 사의를 표명했지만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가 반려를 했죠. 그러니까 대선 관리 차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지 말아라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선 관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을 함께했던 행정관이기 때문에 3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임기가 시작되는 5월 9일까지 그 문재인 정부의 행정관들은 마지막 그 60일 동안 계속 매일같이 출근을 했었거든요. 그게 대선 관리뿐만 아니라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2년 반 정도로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정리 작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론 파면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된 2년 반 동안의 대통령, 20대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저는 대통령실 직원들 최소한은 다 출근을 해서 그리고 유지를 하면서 뭔가 그 관리, 마지막을 그 관리하는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그냥 떠나버리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를 잘 정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민주당이 오늘 국민의힘을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하라 뭐 이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탄핵에 거듭 사과하면서 힘을 모아달라 이렇게 지지를 당부하는 이런 상황인데 글쎄 뭐 정리를 하고 이제 퇴거까지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야 제명까지 하라고 알아서 시간을 좀 기다려주면 하지 않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저 옮기는 문제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요. 엊그저께 파면 선고 이후에 국민의힘에 보이는 태도가 과연 이번에 죄송합니다. 비상계엄 내란을 초래한 책임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에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연이어 내놓는 지도부의 입장이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면서도 의회 폭거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국민적 사과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대선 승리에 대한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가서 뭐 어떤 대화를 구체적으로 나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관저에서 지도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정치 관련 메시지가 대통령과 이렇게 주고받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도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으면 적어도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적어도 어제 오늘 이틀은 국민들께 사과하고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민주당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면 과연 이번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이 엄중한 이 결정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책임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있나? 그렇다면 그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해라 라는 제안을 하는 거죠. 사실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선거 전략상 민주당에게 뭐
도움이 안 될 건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들 보기에 과연 이런 방식으로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여전히 오늘 윤석열 대통령 국민 변호인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대선 과정에서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 거리로 나오거나 선거 과정에 개입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할 경우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해가는 선거가 될 수 있겠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